네, 오늘 43주년 박정희 대통령 추모일입니다. 저는 올해 오늘 11시부터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될 박정희 대통령 43주년 추도식, 이걸 주관하는 민족중흥회로부터 추도위원으로 좀 참여해달라는 과분한 권유를 받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추도식에 시간 맞춰서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렸고, 또 추도식에 앞서서 저희 고성국 TV를 통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생각해보는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017년 11월 14일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 2녀의 막내였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7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형편이 못 돼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지운다 그러잖아요. 낙태하는 방법이 뭐 병원을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쓴 무슨 식물즙 같은 걸 마시기도 하고, 간장을 뭐 그냥 그 대병으로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텐마루에서 일부러 마당으로 뛰어내려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당시에 뭐 다들 그렇게 어렵게들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지 태어나서도 아주 새까맣고 체구가 조그맣고 내내 그래서 단신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평생 따랐던 사람은 셋째 형 박상희였습니다. 근데 박상희는 당시에 아주 뛰어난 인텔이고 지식인이고 또 좌파 운동가였습니다. 당시 박헌영이가 주도하던 남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서열 5위 안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박상희가 1946년 10월 1일에 있었던 대구 사건에서 그 좌파 시위였죠. 좌파 시위를 주도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살됩니다. 어린 박정희는 이 존경하고 따랐던 형 박상희의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좌파 진영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이 박상희의 딸이 박용옥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용옥 여사와 김종필 총리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김종필 총리가 조카의 사위가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구미 보통학교를 나와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데요. 일제시대 때 교사라면 일제 총독부의 관리가 되는 거 빼놓고는 당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에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선생님은 그야말로 아버님과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고 임금님과도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구사범의 교사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문경에서, 경북 문경에서 교사를 할 때 대구사범을 나와서 문경에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의 교사들이 큰 헌병들이 차는, 일본 헌병들이 차는 이 칼을 차고서 학생들을 수업을 했고, 한국 신민화 교육을 시켰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일본 말만 쓰게 했어요, 학교에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말을 무심결에 쓰는 이 학생을 혼내는 일본인 교사에 맞서서 싸우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교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회의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박상희, 늘 따르던 박상희 좌파 활동가 였던 박상희의 영향도 어떤 형태로든 받았지 싶습니다. 이게 기록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짐작만 할 뿐인데요. 그래서 뜻한 바 있어 만주군관학교를 거쳐서 육군사관 일본 육사입니다. 로 진학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만주에 파견돼서 한 번의 전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광복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1948년에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국방경비대의 그 훈련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국방경비대에 침투해 있던 당시 이게 남로당 프락치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돼서 김창룡 특무대에 체포되죠. 그리고 뭐 사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의 그 뛰어난 그 능력과 또 강직한 인품을 아는 선배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박정희 구명 운동을 합니다. 당시에 박정희를 구명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정일권 전 총리였고 그리고 김창룡 특무대장이었어요. 직접 수사를 했던 김창룡 특무대장이 이 사람 죽이기에는 아깝다. 그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 1심 무기징역으로 나오고 감형이 돼서 있는 상황에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자 뭐 매일처럼 죽어나가는 그 전쟁터에서 박정희는 다시 그 군에서 이제 복무하게 됩니다. 정보국 일과장으로 일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직 그 군인 신분은 아니고 민간인으로 군에서 일하는 정보국 일과장 일을 하고 그리고 결국 다시 군에 복귀해서 1953년에 준장으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 648기 김종필 등이 이끄는 648기와 손을 잡고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1963년에 민정이양 후 윤보성과의 대결에서 15만여 표 차이로 이겨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1979년 10월 16일 43년 전 오늘입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흉탄에 피격당해 61세로 서거합니다. 길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길지 않았습니다. 1963년 1961년부터 사실상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치면 1961년부터 1979년 43년 전 오늘 서거할 때까지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전 인생을 관통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산당과의 투쟁입니다. 공산주의와의 투쟁, 공산당과의 투쟁입니다. 박상희, 셋째형 박상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일찍 공산당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됐고 실제로 공산당에 몸을 담기도 했던 남로당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좌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전략 전술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
정권을 잡고 나서 당시 이 군사정변 세력 5.16 혁명 세력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이 반공입니다. 반공. 그 후 대통령이 서거하기 때까지 이 18년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멈추지 못하는 김일성 체제, 공산당과의 이념 전쟁이고 체제 경쟁이었습니다. 1970년에 김일성이가 지금까지의 막스레닌주의, 모택동주의 다 버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자 여기에 맞서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여기에 맞서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단행해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에 대항하는 대한민국 체제 정비를 합니다. 김일성이는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2번 시도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해도 2번입니다. 첫 번째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31명의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서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했다가 김신조 한 사람만 남고 다 사살당했습니다. 그 몇 년 후인 1974년 8월 15일에는 조총련을 통해서 문생왕이라는 자를 내보내서 권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문생왕의 흉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가 이제 서거합니다. 김일성이는 박정희만 죽이면 남한을 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박정희 암살단을 여러 차례 보냈던 겁니다. 거기에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은 체제 경쟁을 했고 그리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김일성 북한 주사파 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가 핵무기 가지고 뭐 공갈을 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 군사력 차이를 가지고 지금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 공로는 거의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서 기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대화와 산업화입니다. 근대화 산업화.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일성 체제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총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한편으로는 근대화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그곳에 바로 그 두 성과 업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는 이 두 성과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공삼 07과삼 공은 7이요 과는 셋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등소평이가 마오쩌둥한테 하는 바람에 많이들 인구에 해자됐습니다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보면 공구 과1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공구 과1이다. 이 과1에 해당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그리고 통역당 사건. 이 셋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었다. 이거는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당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인정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 김일성 체제와의 경쟁에서 압승하고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를 성공시켜서 지금의 선진국 문턱까지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 업적은 공구에 해당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60일년의 생애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흉탄에 쓰러지고 나서 유경수 여사를 보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그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시가 있어요. 지난번에 8.15 기념 저희들이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님이 고이 잠든 곳에. 제가 노래를 틀어드릴 수는 없어서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그리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은 시입니다. 님이 고이 잠든 곳에 방초만 우거졌네. 백일홍이 방긋 웃고 매미소리 우지진대. 그대는 내가 온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이면 찾아오고 무심한 매미들도 여름이면 또 오는데 인생은 어찌하여 한 번 가면 못 오는고. 님이 고이 잠든 곳에라는 제목의 시고요. 이 시에 곡이 만들어져서 조수미도 또 바리톤 여러 바리톤 작가 가수들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님이 고이 잠든 곳에 하고 바리톤의 목소리로 베이스 바리톤의 목소리가 더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역사의 거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박정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인간 박정희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함께 느끼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일어나서 여러분들하고 추모하는 묵념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추모 묵념 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또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한 초석을 낳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앉아주시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면서 따님 박근혜 대통령 조속한 건강 회복과 다시 국민 앞에 나설 때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